조금 있으면 적응이 돼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네, 적응이 되고 뭐 6개월이 꼭 다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하나만 계양고 같은 거예요. 지금은 선택이 여기를 안 줬어요. 이과 현재 고1팀이거든요. 계양고. 네. 이과 전체로 자존감을 큰 성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고생해가지고. 전원. 과중반이 가지고 있는데요. 공과랑 과중반은 지금 고일이요? 네. 근데 처음에 뽑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력 올라가면 과중반 선택이 생기게 되는데 과목별 과학을 문제가 과중반을 많이 선택할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수임원 30% 정도만 과중반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선택하고 과중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따로 교과목 상품이 주면 문제가 생겨요. 학생도 적은데다가 내신에서 과중반 아이들이 분리학을 받고 얘는 거꾸로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 적어지는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교생이 과중반이 문제죠. 선택을 넓히려고 만든 건데 선택으로 좁아졌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길을 갖게 생겼어요. 그게 문제점이 이제 있는 거고 물론 과중반에는 정부 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사학교처럼 미리 과중반 했던 상고고등학교나 가림고등학교 저희 재원님도 있었는데 확실히 많긴 많아요. 할 게 학교 돈이 많으니까. 네. 그건 장점이죠. 네. 그러면은 국가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가 일단 계양고 걔네들이 더 학생부도 이런 걸 좀 유리하는 거. 유리가 있어요. 유리한 거는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수상 성적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불리한 건 내신이 안 나와요. 근데 내신이 안 나오면 종합전형은 아무리 종합전형이 서류전형이 뭐 교과를 발명 안 한다는데 교과 발명 안 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이 어떤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아예 그건 뭐 1차에 떨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불리함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냐?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학생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이제 내신 성적하고 학생의 국영수 공부 정도, 특히 영어 수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된다. 되는 애들은 소수예요. 걔 성향을 봐야 돼요. 걔가 차분하고 열정적이고 다만 기회가 안 주어져서 고등학교 중에 영어 학습이 안 됐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씩 해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고 아직 뭐 뭐도 모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일단 게임에 빠져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걸 믿고 학생이 변화리라고 믿고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시험도 학교별로 난이도가 달라요. 고등학교가. 학생이 따라잡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학교. 이미 누적 공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어머님이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잘 못 보세요. 우리 애는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한국은 머리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뭐 이게 될 거야 라고 하시지만 그건 가정일 뿐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또 과중반이라고 하면 과학을 굉장히 깊이 배워야 되고요. 장점과 단점이 그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도 끝나고 나서 또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강호 학원 원장이고요. 저희 학원에서 대학 입시라든가 면접 대비 또는 자소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고, 다른 학원보다 조금 빠르게 저희가 학생 종합전형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왔고, 제가 1년에 고3 학생들 면접만 50여 명은 하는 것 같아요. 재원생은 무료로, 외고생은 이제 유료로 비싼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게 됐고, 또 인천 지역만의 특징, 이 근처 학교들의 특징과 어울려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대부분은 오늘 입시 설명회가 끝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고 집에 가십니다. 근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설명회가 끝났는데 머리가 안 아프시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가 복잡하지만 우리 학생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생 성향과 그런 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입시가 많이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고1하고 예비중상 입시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비고1입니다.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문이과 통합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같은지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입시 이해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설명드릴 건데, 아니 대학 입시가 더 많은데 왜 두 개밖에 안 해주시네요. 우리 애는 논술을 잘하는데, 논술 다 폐지됩니다. 우리 학생들 때부터 논술이 없어요. 아마 현 고1부터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약이니까 아마 폐지가 내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내년 발표를 딱 났거든요. 네, 현 고1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9%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과 학교를 내신 경향,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마음속에 염두를 해주실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겠다. 근데 오늘 바꾸셔도 됩니다. 제 얘기 듣고 바꾸셔도 되고,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 우리 학생이라면 어떨까 고민해 보시고, 만약 잘 결정을 못 하시겠으면 나중에 이제 개설 상담을 또 할 겁니다. 부모님이 신청하시면 학생과 어머님 또 저가 성적을 가지고 어느 학교가 좋을까, 제가 막 강권하진 않은 스타일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학생이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은 학생이 선택을 해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게 부모님 선택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선택을 하게끔 해주셔야지, 안 그랬다가 3년 내내 즐겁 계십니다. 전학간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부모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강하고 프로그램 안에는 짧고 강하게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참고용입니다. 사실은 대학을 서열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입시다 보니까 점수상으로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요. 근데 사실 그 위에 또 있죠? 뭐가 있죠? 자연계에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의대, 치대. 여기가 서울대보다 다 높습니다. 어떤 전국의 의치대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공대의 합격선을 넘어섭니다. 가장 어렵죠. 상위 0.1% 정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라고 주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포스텍하고 카이스트가 있고요. 연세대, 고려대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다음에 이건 이과 학생들이 주로 가는 학교인데요. 과학기술원인데 카이스트 말고 신설된 과학기술원이거든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광주에 있는 G스트, 대구에 있는 DG스트도 요 레벨 대학과 현재 유사한 커트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 전액 장학금이고 가면은 영주 중심 대학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에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또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외대도 요 레벨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지방 공립대 중에 유명한 부산대와 경북대, 또 여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하여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레벨의 학교들을 이제 요 공립대 좀 제외하면 요 과학기술원기를 제외해버리면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 15개 대학. 서연고, 서성, 한, 중, 경, 외, 시, 이, 건도, 홍, 소 여기까지 22,000명 뽑습니다. 1년에. 네. 수험생은 현재 60만 명이고요. 22,000명이면 30명 중에 1명 갈 수 있으니까 반이 지금 30명이 채 안 되죠? 반에서 1명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5개 대학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인천이 뭐 특별히 잘하는 그런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딱 들어맞습니다. 한 15개 대학까지 반에 1명 정도 현재 가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 명지대, 인하대, 아주대, 숙명여대. 사실 인하대는 조금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과 공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과별로 좀 편차가 있어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가톨릭대라든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상명대, 항공대, 당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전남대, 인천대, 경기대, 가천대가 있고 인천대는 계속 이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한동대, 충남대, 포항에 있습니다. 한동대는 한성대, 한경대 이런 대학들을 보통 학생들은 가고 싶어 해요. 부모님 야, 뭐 이런 대학 가고 싶어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가고 싶어 하게 되고 이 외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많이 갑니다. 네. 거의 다 여기 못 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가 굉장히 현재 쉽지 않고요. 예전과 입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버님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버님들 자꾸 옛날 얘기 하시면서 야 우리 때는 뭐 이러는데 네, 지금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수험생이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아마 우리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교양을 주는 공통 과목이 생겼어요. 이제 그다음에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이 있구나. 일단 두 개. 근데 이 선택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고 우리 학생들 예비 고일은 새로 첫 번째 교과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교과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공통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뭐 당연한 이런 것들이 있고 교과서 제목도 이겁니다.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가 교과서 제목이고 1학년 때 배우는 8단위로 이건 다 신설을 하되 사회는 통합사회로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이요.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되는데 이게 단위수가 굉장히 커요. 사회랑 과학이 단위수가 크고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왜 했냐면 요새 이제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생보다 무식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과 애들은 사회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했잖아요. 내신이라도. 그러니까 완전 무식해져야 돼. 사회 쪽으로. 또 문과 애들은 과학을 전혀 안 됩니다. 대입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과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융합형 시대에서 문이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냐, 같이 배워야지 뭐 이래서 신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의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워야 되고 이제 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과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험이 더 있어요. 그 실수가 더 들어갑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인데 각 교과별로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능 대상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수능은 이 일반 선택이 포함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이수단이 5단이며 그러니까 우리 단위라는 건 사실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 일주일에 뭐 수학 2시간 배웠으면 5단위가 되는 거고요. 국어 3시간 배웠으면 3단위 되고 그렇습니다. 단 2단위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증강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이라든가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뭐 이런 것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수능에는 안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6페이지인데요. 기초는 교과 9로 봤을 때 국어는 그냥 국어가 있는 거고요. 일반 선택으로 뭐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공통 과목 1학년 때 수학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는 수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뭐 수학 선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 수원 수능 끝냈어. 그러면 나 수학 끝냈어.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수원 수투는 조금 수원은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수투가 이제 미분과 적분 개념이 들어가요. 이건 심화 미적분이고 여기서 미분 적분 배우는 거죠. 수투에서.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용어가 조금 단어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뭐 학원에서 뭐 어디까지 끝냈어요? 뭐 수원 수투 했어요. 앞으로 수학했어요. 고1 수학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뭐 영어 1, 2, 영어 회화 이렇게 되고요. 시바 선택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국사 있고요. 사회는 통합사회고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고정과율이 여행지리 뭐 이런 게 이제 진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으로는 과학이 이제 이게 중요하죠.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두 가지가 있고 88까지 2단이고 물리학 원, 화학 원,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이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는 현재 수능에 들어갔지만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실 게 없는 게 지금 이거 선택하는 학생들이 현재도 없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생명과학 원이 제일 많은데 10,000명 정도 응시를 해요. 여기 한 3,000명, 여기 1,몇백 명, 그러니까 거의 응시를 안 합니다. 요거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이거 지정을 해버려서 서울대 지원자랑 겹치는 걸 좀 피하려고 학생들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고일 대학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올해가 2017년도죠? 올해를 2018 대학 입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년 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은 2019 대학 입시, 얘는 고3.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 2020. 우리 학생들은 2020 대학 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전형이 있는데 대학 이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는 학생부 전형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논술시 기타 전형이 있었어요. 기타 전형은 뭐 특기자 전형 뭐 이런 것도 잘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서 뭐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보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건 페이지가 있죠. 바로 논술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은 우리 학생 때부터 폐지되는 게 99% 이상이다. 폐지될 걸로 보시면 되고요. 교과랑 종합 전형은 교과는 중하위권 지방대 위주로 중하위권대랑 지방대 위주로 현재 선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말 그대로 내신 등급을 따져서 뽑는 전형인데 40몇 프로인데 사실은 이렇게 큰 거는 조금 이제 지방대랑 중하위권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뽑아요. 뭐 지방 공립대는 70%, 80% 이렇게 뽑으니까 이 비율이 전체로 올라가 보이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상위권 15개 대학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뽑긴 뽑아요. 교과 뭐 고대도 뽑고 그렇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전체적으로 확대 일로에 있어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 때도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 확대로 변별력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절대평가가 뭘 말하는 거냐면 내신 절대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 절대평가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내신도 절대평가와는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진로 선택을 막 소수 이원이 해버리면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상대평가로 해버리면요. 네, 10명, 20명 했는데 그러면 1등급이 4%인데 10명 했다. 그럼 0.4명 1등급이 안 나와요. 그 과목.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변별력이 좀 상실되는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종합 전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비율적으로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현재는 영어랑 한국사만 절대평가고 영어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절대평가로. 그럼 절대평가되면 쉽죠? 그렇죠? 90점만 나오면 정원 1등급이에요. 퍼센트랑 상관없이. 근데 놀랍게도 올해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4%가 1등급인데요. 8% 정도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영어 시험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5% 중에 그러면은 누가 1등급이냐? 재수생이 한 반 가져가니까 사실 고3에서 2.5%. 그 다음에 서울에 대치동 목동 애들이 또 한 나머지 반 가져가니까
실제로 일반고, 그러니까 몇 개 지역을 제외한 인천, 포함은 다른 또 영어로 혜택을 받는 게 쉬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과 제1고 한문이 상대평가에 현재 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가 이제 유예됐기 때문에 1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교과서가 아까 봤지만 다 이렇게 배웁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수능은 교과서 같이 배우는데 수능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야만 문이과로 구분돼서 봐요.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시험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이과 구분된 상태로 수능을 치러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상하기로 결정은 안 됐지만 아마 문과는 고1 때 되면 이과들, 가형이 이과인데요. 공통과 수투, 미적분 이렇게 세 개를 보든가 아니면 공통과 미적분, 확통을 보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문과는 공통과 수원, 확통을 보든가 공통과 수원, 수투를 보든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럼 결정은 안 됐으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불행하다고 했죠.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랑 수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수능 미출제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죠. 이거 이제 수능 하겠다고 한 건데 1년 유예되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에서 보지 않습니다. 네,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문과라고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 물원, 하원, 생원, 지원 중 선택을 하는 거죠. 두 과목을. 그 다음에 수능에서 상위권 의대 치대 정시 모집 인원은 축소가 예상된다. 상위권 대학하고 제일 높은 서울대, 연고대, 의대 치대 제일 더 높다고 했죠. 정시 모집 인원이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 절대평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별력이 굉장히 약화돼요. 사실 의치대는 0.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절대평가 해버리면 어찌됐건 8% 나오고 이상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변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시보다 똑똑한 애들 수십 미리 뽑겠다 이런 것이 좀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동생이 있을 때나 아니면 아까랑 비교해 보시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변화는 이제 예비 중3, 현 중2부터 일어나는 이제 2022 대한입시죠. 교과는 상대평가예요. 내신이 여전히 9등급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비 중1부터 요거 학생들 이제 전 현재 초6이죠. 현재 초6부터 내신 성취평까지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중학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내신 절대평가잖아요. 네. 고등학교도 현 초육부터는 절대평가로 돼야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잘 맞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 지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하고 학생들이 이런 내신 시험을 이제 없애고 다른 걸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초6부터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고교 학점제 다 도입이 되는 그러면 현 중2부터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왜 될 수 있냐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고교 학점제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신을 이제 변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해서 총 이수가 대학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졸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방향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뀌면 좋아질까? 나빠질까?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되면 인천 학생들이 현재보다 대학을 많이 갈까? 적게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방향이 바뀌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확정판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불리가 발생을 해요. 현재와 다른 유불리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필수 전제 조건은 전국의 모든 특목 자사고가 폐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 책만 이렇게 바뀌면 제2의
특목고 열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목고 불리한 게 없어요. 이제 내신 절대평가가 되고. 그래서 현재 조건은 특목고가 폐지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특목고가 그럼 또 반발을 엄청 하겠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네, 나라가 혼란스러울 계획입니다. 이 교육제도는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반발할 수 없고, 현재 대략 여론은 5대5로 나뉘어서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확정되는 것은 무조건 내년 지방선거 끝나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는 이거 발표하면 여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아마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내신 변별력이 사라지니까 학생부 평가 항목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학생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중학생들. 네, 학생부에 보면 수상 실적도 있고 학교 거지만 자격증도 있고요. 독서란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요 세 가지 항목을 교육부 측은 폐지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과도한 수상 실적 뭐 이런 거. 자격증은 거의 지금 폐지랑 똑같아요. 신규 인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되고요. 독서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소서와 면접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폐지. 뭘 보고 뽑을지는 지금 그걸 결정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폐지. 그다음에 정시는 절대평가가 확대 또는 전과목 절대평가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1안하고 2안 중에 양보 없는 하나만 결정하겠다. 1안은 부분 절대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 근데 대부분의 여론은 전과목 절대평가는 좀 이르다. 아마 부분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유언비어에 의하면 그날 전과목 절대평가를 발표하려고 했었답니다. 이미 결정을 했었고 근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유예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년에 지금 될 건데 누가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권 대학 의대 치대는 수능 선발이 이렇게 되면 불가능해요. 아까 말했지만 서울권 의대는 0.1%만 갈 수가 있어요. 지방의대라고도 1% 정도 전국에서 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평가하고 내신도 절대평가하고 수능도 절대평가하고 그럼 어떻게 뽑기로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수시는 아마도 현재 중상들 말고요. 1년 아래 학생들은 서류 면접 전형으로 이제 종합으로 다 하지 않겠느냐.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도 있겠죠. 있기는. 그다음에 정시는 원래는 수능만 봤거든요. 그건 그냥 전과목 1등급 무조건 기본 조건. 그다음에 서류도 보고 이제 현재 서류를 안 봐요. 수능 개념이 많기 때문에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수시 정시가 사실 구분이 많지가 않아지는. 얘도 종합, 얘도 종합. 뭐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1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심각해지겠죠, 상황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일선 고등학교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고1은 안 바뀌었어요.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교과서가 옛날 교과서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현 중3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를 배울 것이고 절대평가 똑같고 상대평가도 똑같은데 이건 안 들어가고요. 교과서만 바뀐 상태죠. 그 다음에 1년 있다 들어온 애들은 교과서 바뀌고 입시도 다 바뀌었고 그러니까 3개 학년이 연속으로 수능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여태까지 유사일이 없었죠. 바뀌면 항상 바뀌는 건데 단지 유예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유예 단계가 특히 유일한 학년이다. 현 중3이니까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혼란스러워도 방향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현 중3, 고1은 교과서는 변하지만 어머님이 알아주시는 입시는 동일하다. 현재랑 그 다음에 예비 중3은 교과서와 입시제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입시체제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입시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내신의 평가가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신의 성적이 좋아야 돼. 1등급 받아야 돼요. 상위권 대학 중 일부는 학생부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비교과,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많지 않아요. 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 3등 안에 들어야지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으로는요. 전교 3등을 딱 잡은 이유는 뭐냐면 대략 1.3등급대예요. 1.3등급 정도. 그럼 1.3등급이 뭐냐? 국어, 영어, 수학, 이과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배운다고 가정을 할게요. 편의상 단위수가 다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가중시 1학년, 2학년 성적은 다르고 과목별 반영 비율도 다르지만 그냥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편하게. 우리 학생 국영수과를 봤을 때 1등급을 3개 받고 2등급을 1개 받으면 평균 1.25등급이죠? 네, 전교 3등 정도이고요. 다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상위권이 굉장히 밀집돼서 몰려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도. 그 학교에 재작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과 전교 1등인 내신이 1.9등급이었어요. 이과 전교 1등이요. 내신 1.9등급. 왜 그렇죠? 나만 먹은 거죠.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1등급, 2등급 찍다 보니까 거의 2.0에 수렴해서 그래서 대학 입시가 그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올해 미달났잖아요. 네, 미달났어요. 그 여고가 미달났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전교 5등인데요. 1.1, 1.2 막 이래요. 거기 왜 그러냐? 5명만 계속 걔네들만 계속 1등급 받은 거예요. 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걔네가 성적이 1등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그룹하고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최상위 그룹이. 그런 경우 그런 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좀 소팅이 잘 된 학교, 평균적인 학교들인 경우에 보통 1.3등급들에는 정도 3등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교 올해 서울대 한 명 가고 연대 한 명 가고 고대 한 명 갔어. 이렇게 3명 간 거예요. 문이과 별도니까 한 6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균적이라는.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랑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사실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최상위권 대학입니다. 전교 1등이 서울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너무 많네. 7개잖아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2018년도 이 2018년 우리 학생들이 입시 전형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3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변화는 있을 거예요. 계속. 네, 약간씩 변화가 있겠죠.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그러니까 잘하는 대학들의 선발 인원이 증가했어요. 전체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하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요. 몇백 명밖에 안 증가했어요. 내신이 절대적인 요소지만 서류 및 평가 및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합격선에 영향을 아마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전형보다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충원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떨어졌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등록하실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6번 쓰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쓴 애가 있어요. 다 붙으면 어디 가야 되죠? 서울대 가겠죠? 네, 또 그러다가 보면은 서울대 떨어졌지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붙은 애가 있어요. 어디 갑니까? 같은 과라면 연세대를 가겠죠. 그 다음에는 고려대를 갑니다. 그 다음은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한양대, 공대를 갈 수도 있고, 뭐 서강대, 뭐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성균관대 뭐 장학금 단연 받으면서 뭐 반도체공학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대가 피해를 많이 보겠네요. 네. 예비 5배까지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붙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다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한 3-4개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최초합이라고 하는 처음에 붙는 거를 최초합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네, 그래서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데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1.3등급끼리 쓰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1.3등급 이내 들면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저희가 조금 이따 11월 달에는 고2, 고3 설명회도 해요. 현재 고1, 고2죠.
학부모님 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데, 만약 우리 학생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1.3등급 얘네가 들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오지 마세요. 학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대학 가시다. 그럼 분들은 설명 듣지 않고 그냥 알아서 가겠구나. 마음 놓고, 아버님들하고 놀러 다니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입시 딱 시즌에 저한테 와서 학교 6개 찍어주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있는 친구는 또 이제 또 해야 되겠지만요. 자, 보면은 이제 변화죠. 뭐 가천대 조금 늘었고 뭐 이러는데 많이 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경희대가 좀 많이 늘었네요. 400명. 많이 준 데가 이제 고려대가 좀 많이 줄었는데 235명 줄었고 이런 식으로 증감이 항상 해마다 있어요. 학교들이 이렇게 해보고 나서 올해는 좀 좋은 애가 고려대 같은 경우 연세대한테 너무 많이 뺏겼어. 이제 방향 바꿔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의미는 없고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대학에.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14페이지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좋은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 이제 인문계인데요. 17대1 정도 아주 높죠. 그 다음에 경희대가 5대1, 국제캠퍼스는 2.5대1, 고려대가 6.9대1, 학부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서울대가 4.5대1. 뭐 이렇습니다. 대략 보면은 뭐 한 4대1에서 17대1까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왜냐하면 성적이 뭐 2.5등급, 3등급 막 그런데 서울대를 쓸 수가 없죠. 쓰다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게 특징이고 추합도 많이 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 한번 보실까요? 자연계 서울대 경쟁률 한번 보시죠. 2.9대1이에요. 여기 2013년도에는 2.6대1입니다. 제일 낮죠? 서울대가? 이게 서울대 지원을 안 하죠? 학생들이요? 이건 학교장이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서울대 지준은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보통 2명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과 2명 주든가 문과 2명 주든가 하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전형의 특징은 최저 등급이 존재해요. 서울대 지규는 현재 2등급 3개입니다. 그 4과목 우리가 이과 국영수과, 문과 국영수사 보는데 그 4과목 중에서 2등급을 3과목 이상 맞아야지 돼요. 최저 등급이 서울대가 전교 1등이 전교 1등이 2등급 3개를 수능에서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은 못 맞춰요. 네. 탈락하는 2.9대1이면 이거 반 나누시면 탈락하는 애들이 1.3대1이죠? 웬만하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탈락하는 유일한 이유는 최저 등급을 못 맞췄습니다. 우리 학원은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서울대를 최저 등급 못 맞춘 거 외에 탈락한 학생이 없어요. 그냥 다 붙습니다. 어디를 쓰더라도. 어떤 과를 쓰더라도 다 붙어요. 의예과 빼고요. 네. 공대든 뭐 자정계든 뭐 무슨 교육과든 간에 다 붙습니다. 아주 좋은 전형이에요. 근데 관건은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요. 그런 전형들이 많습니다. 최저 등급에 관련되는 전형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최저 등급을 한번 보시죠. 거의 다 최저 등급이 존재하죠? 네. 없는 학교도 있죠? 명지대, 서경대, 세종대, 한양대 이런 학교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교과 100이죠? 교과 내신으로만 하고 다른 거 허리 같은 거 뭐 동아리를 뭐 했니 뭐 하나도 안 봐요. 근데 요 학교는 보죠. 비교과를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는 좀 봅니다. 광운대랑 홍수대도 보고 몇 개 없어요. 근데 따져 보면은 사실은 면접 보는 학교도 또 몇 개 없고 이렇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좋은 전형이지만 기준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면 좀 좋은 대학교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내신이 커트라인이 높을까요? 서울대가 높을까요? 이건 물어보다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전국에서 현재 가장 내신 극상위권이 한양대를 갈 수 있어요. 합격 커트라인 문이과 보통 한 1.1등급입니다. 그럼 전국에 한 명도 없는 케이스도 나와요. 1.1등급. 한양대 왜 그러냐? 없어요, 최저가.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서울대는 막 1.3, 1.4 막 이래요. 왜 그러냐? 최저가 있어요. 그럼 명지대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교 5등급에 들어가요. 교과전이 잘못하다가 제일 주요학과 하면 대략 2.0 이과는 2.0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문과는 1점 후반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최저 폐지하면서 막 전교 최상위권 막 들어갑니다. 이 학교에. 물론 최종적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 학교를 지원했겠죠. 근데 일단 최초학의 컷라인이 굉장히 높아져. 그러면 이런 학교는 사실은 막 추합을 엄청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랑 한양대 동시에 당연히 서울대 가고 연대고대랑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추합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홈페이지 나와 있는 입시 결과가 진실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추천 필요한 전형입니다. 추천이라는 건 이제 학교장 추천서를 써주셔야 돼요. 별건 아니고 그냥 써달라면 써줘요. 잘하는 분들이.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학교별로 한 명만 가능해요. 강남대 그건 뭐 제한이 없죠. 건국대도 제한이 없고요. 경희대는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이치는 1명 추천해서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고려대는 고교 추천 원 전형이 있고 추가 인계 고교 추천 원은 4%입니다. 예를 들면 뭐 200명짜리 학교면 전교에서 8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고교 추천 2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 좋은 겁니다. 인원이 제한되니까 경쟁률이 좀 한도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고1 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고3 됐을 때 담임선생님 불러서 이제 우리 어머님 저희가 그리고 우리 개똥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뭐 하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천 전형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그냥 안 줘도 돼요.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주시면 그냥 하시면 좋은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학 입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요새 웬만하면 그 커트라인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합격자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대학교는 최저로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이 분야까지 보여주는데 극히 적고요. 대부분 대학은 합격자 내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줘요. 표준 편차 계산하기 어려운데 그냥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행정학과가 이 학생들이 1.84등급이에요. 평균이. 근데 표준 편차가 0.2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게 정규분포 곡선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0.1을 더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식 쓰지 않으시고 보면 마지막에는 몇 등급인지 0.25 더하면 1.09등급이 2.09등급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앞에 0.25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유아교육과는 0.03이니까 사실 표준 편차 값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합격자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 생명 자원과학과 왠지 이름에 동물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 싫어할 것 같죠. 네. 싫어합니다. 애들 요새 막 동물 생명은 좋아하는데 또 동물은 싫어해요. 그래서 1.60등급이니까 이게 합격자 평균이 4.64인데요. 사실 몇 등급까지 붙은 거죠? 부산대학교 이과를요? 6.x 등급까지 붙은 거예요. 근데 부산대학교 좋은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 캠퍼스가 좀 다를 거야. 미량 캠퍼스인가 부산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같은 부산대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근데 이런 거 고민을 너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부모님들과 하면 제가 수학 공부를 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카드를 45,000원 정도 결제하시면 됩니다. 요새 컴퓨터로 입시 회사들이 있어요. 진학사, 김용일 컨설팅 뭐 이런 거가 지들이 자동 계산 다 해가지고 작년 입학이랑 비교해서 합격 가능성 70%, 30%, 20% 쫙 나옵니다. 물론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여러 가지 해서 조합해보면 대략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카드 결제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은 지방국립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표준 편차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합격 범위가 표준 편차가 크면 좀 넓게 퍼진다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좁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상위권 5개 학과와 하위권 5개 학과라는 게 같은 대학이에요. 부산대잖아요. 국어교육과는 합격자 평균이 1.26등급입니다. 스포츠과학부는 3.35등급이죠. 전남대 유아교육과 1.796등급이고 불어불문학과 3.394등급이에요. 영어교육과 1.68이고 호기자학과가 3.69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수학교육과 1.38, 식품영양 3.60, 전남대 의예과 1.238, 바이오에너지 3.892. 그 캠퍼스도 아니에요. 전남대는. 충북대도 마찬가지죠. 의예과 1.02등급, 복대 종이학과 4.08등급.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방 국립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교육 계열이 엄청 됩니다. 여학생들 이렇게 멀리 안 보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 계열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럼 어디가 낫죠? 문과에서는 어문 계열이 굉장히 낫죠. 어문 계열이 주식이요? 차후에 제일 크고요. 또 이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학교육과나 기계공학과는 화학과는 굉장히 높지만 식품영양학과, 건설융합학부, 분자생물학과, 조선해양, 조선은 망한다는데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요. 현명한 학생들은 하위 학과에 하지 맙니다. 대학 보고 갈래요. 괜찮아요. 아니 여기서 전망 없다고 누가 그러나요? 가서 다 하기 나름 아닌가요? 뭐 다 여기 가면 무조건 다 성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 희망사항이 조기에 결정되면 사실은 괜찮아요. 이런 학과들도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되고요. 경쟁이 꼭 박터지는 데 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유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이 좀 안 맞는데 꼭 인서울 해야 되겠다든가 뭐 어떤 특정 대학 가겠다고 하면 하위권 학과들은 괜찮아요. 건축공학과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굽는 데들은 안 굽습니다. 안 굽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이 건설 이런 거 뭐 토목공학과 여기 되겠어? 됩니다. 네. 취업률이 의외로 높아요. 생명과학과 되겠죠. 생명과학에서 인기가 좋죠. 이거 있네요. 그죠?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 취업률 발표한 거에 의하면 성균관대 생명공학부를 졸업하는 데는 취업률이 50%고요. 건설 쪽은 80%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다 대기업,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생명과학부가 그럼 비전이 나쁘냐? 그게 아니라 아직은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취업률이 떨어지는데 점점 많이 생기고 뭐 제약회사라든가 뭐 요새 바이오 시밀러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좋아질 거긴 한데 이제 현실적인 취업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현재 경쟁률은. 근데 과 이름이 예뻐야 돼요. 결정적으로. 종이과학과 사실 가기 싫죠. 네. 종이가 무슨 과학일까? 서울대 산림과학부 가고 싶어 할까요, 학생들이? 쉬워요. 응용 생물과학부는요? 그것도 좋아해요. 선생님, 저는 나무 키우는 건 관심이 없어요. 저기 정규직 여학생 있었는데 산림과학부가 지원하고 했더니 나무 키우는 건 관심이 없어요. 산림과학부 누가 나무를 키우니? 거기는 목재 요새는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 연구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설득해서 보냈는데 아주 잘 갔어요.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지금 3학년인데 미국 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면 교수로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라. 우리 학생 중에 의치대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잘 들어주세요. 의시대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쉽습니다. 갈 수 있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의시대처럼 심플한 전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못 가죠. 못 갑니다. 사실 가는 애들이 없어요. 요새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학교 한 명씩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양고 전체 요 근처에 한 10개 학교에서 한 명 가고 이래요. 의시대는.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입니다. 작년에 전북대 치의예과, 치대죠? 아주 성적이 높은 곳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일반 전형에서 4개 영역 등급학 5라는 매우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1112네요. 한 과목만 있는 거고. 대학이 발표한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은 치의예과에 진학하기에 낮은 성적인 3.39 등급이에요. 아니, 내신 3.39 등급 전북대 치대 같습니다. 1.00 떨어지는 마당이에요.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4.82 등급까지 붙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4.82는 그냥 학교에서 중간한 거예요. 또한 모집 인원이 4명인데요. 최종 등록 몇 명 했죠? 3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자가 74명인데 다 못 맞춘 거예요. 전체가 3명 빼고. 그래서 내신 5등급 4.8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신 8등급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국대 치대 가면 됩니다. 단 수능을 그냥 5, 1등급 가깝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다고, 심플하다고요. 수능을 잘하면 돼요. 수능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시대를 보내실 거면.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킬까, 동아리를 뭘 하게 할까, 이런 고민 전혀 필요 없어요. 내신을 어떻게 0.1등을 더 올릴까, 이런 고민 필요 없어요. 봉사활동 안 해도 돼요. 그 교과 전형인데 봉사활동 안 봐요. 근데 지방 그럴 때가 다 이러면 이래요. 지방 뭐 의시대는 안 가도 된다고? 거기가 훨씬 좋아요. 서울대보다. 사실 서울대도 높고 의사가 뭐 꼭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수능을 고민하시고 학생도 이걸 이제 이런 입시 설명을 학생들한테 할 거예요. 11월 달 정도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들 모여서 신입생들 같이 한번 해보려고 좀 연기했는데요. 11월 달에 반드시 할 겁니다. 학생들 데리고. 며칠 전에 학생 하나가 상담을 왔어요. 고1 여학생이 부모님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보니까 한 2.0등도 조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점 후반대인데 막 하면서 막 어머님이 우리 딸이 정말 공부 잘했었는데 중학교 때 얼마나 잘했대 이게 잘했다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졸업할 때 0.1%였대요. 저 1등 압도적 0.1%. 근데 지금 2등급이에요. 어머님 실망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아직 없어요. 야 너 있잖아 어머니가 너 의사 되고 싶어 했잖아. 엄마 뭐 의사는 아무나 해. 성격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 입시를 정확히 다 안 된다고 할 것 학교에서도 붙을 예가 없으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다. 네가 다시 한번 꿈을 갖는다면 현재 내신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라. 의시대 갈 거면 5, 1등급 받으면 된다. 5, 1등급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일단요.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 인과 수학 1등급 받을기가 어렵네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해요. 자, 작년 수능 출제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학이 수능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30문제가 나와요. 객관식 21문제 이렇게 나오고 주관식 나머지 9개. 그래서 30문제가 나오고 가장 초고난이도 문제가 21번, 29번, 30번이에요. 항상. 객관식 21번 마지막 번하고 29번, 30번입니다. 21번 푸는 방법 많이 풀어보면 돼요. 어차피 패턴이 똑같아요. 어렵지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풀면 됩니다. 29번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네. 29번까지는 잘하면 됩니다. 30번 이거는 솔직히 틀려도 돼요. 못 맞춰요. 어차피 웬만해서 못 맞춰요. 주관식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패턴도 없고 그냥 그게 탁 던져줘요. 머리 좋은 놈이 푸는 거예요. 전국에 한 0.몇 %밖에 못 풀 거예요. 제대로 푸는 애들은. 그러니까 30번은 버리고요. 근데 30번 정답률이 10몇 % 정도 돼요. 잘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답을 내는 훈련을 합니다. 정확히 풀지 못하더라도 요령껏 푸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떠냐? 21, 29, 30을 제외하고 정답률이 50% 이상이에요. 네? 몇 프로라고요? 50%. 정답률이 50%. 세 문제 빼고요. 그러면 50% 이상이면 맞출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 조건으로 있죠. 수험생의 절반이 푸는 문제는 본인이 못 풀어요? 학교 상위권인데 말이 안 되죠. 포기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요. 그 다음에 21번, 29번 푸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운이 좋다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하나 드리자면 재작년 여학생인데 여고 학생들이요.
여학생들을 친한다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해요. 친구들과 고민들이, 고3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 서울대 포기할까요? 전교일 때인데 왜? 그랬더니 최저가 안 나와서 학교에서 포기하고 2등 주래요. 2등은 나오더라고요. 야, 그건 네 몫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 수능을 보지도 않고 모의고사에서 안 나왔다고 안 나온다는데 어딨니? 선생님 저 고3 올라왔어요. 9월달까지 모의고사를 3번 봤는데 한 번도 3등급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3, 4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근데 9번 자신 있는데 수학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라고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라. 끝까지. 떨어져도 상관없다. 기회를 남한테 양보할 필요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수능날 한길 틀렸어요. 그러니까 3학년 와서 유일하게 수능만 2등급을 받았어요. 한길 틀렸어요. 그게 수능이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1등급, 한길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 자신 있었던 국어가 3등급이 나왔어요. 서울대 최저가 2등급이 3개였는데. 그래서 국어만 믿고 수학 걸고 했다가 떨어졌어요. 제 말 듣고 붙은 거 서울대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수학을 계속 3, 4등급이 나와도 수능날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1, 2등급 사이에. 그리고 걔가 말하기는 그 한문제 틀린 것도 실수로 틀렸대요. 알았던 건데.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수학 가능하고요. 뭐 해야 되죠? 국어, 영어, 과학이죠. 또는 문과는 3회. 솔직히 3회는 뭐 하려고 하죠. 네. 과학이 요새 좀 어려워요. 수학학원이 잘 가르쳐요. 광고, 깨알 광고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광고는 국어예요, 사실은. 작년부터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국어는 사실은 잘하는 애가 잘하거든요. 그리고 잘 못하는 애는 잘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 어려서부터 책 많이 보는 학생들 있죠? 네, 수능 이제 2학 6월까지는 배치고사 봐요. 100점 맞아옵니다. 왜 이렇게 쉬워요? 근데 국어 내신 100점인데 책 안 읽은 애들 있죠? 60점, 70점 맞습니다.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요. 독해력 문제예요. 사실은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알면 풀 수가 있는데요. 그 글이 어렵습니다. 철학, 과학, 논술, 사회 다방면으로 나오는데요. 배경 지식이 많으면 풀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좋은 애들이 잘하는데 문제는 독해력이 계속 급상승을 해요. 확률이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뭐 그냥 대충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나왔어요 라고 해서 수능날 보면 뚝 떨어집니다. 그 난이도 높은 거에 적응 못해서. 근데 거꾸로 약했는데 꾸준히 독해 공부를 했어요. 독해 공부하면 이런 거 따로 있어요. 국어 공부를 잘할 텐데 그렇게 하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단기간 해결이 안 돼요. 과학 같은 경우 사실은 단기간 해결도 어느 정도 돼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와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자신 있게 3개월만 주십시오. 1등급 치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되게 가능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완성이 되는데 국어는 단기 완성 불가능해요. 아무리 뛰어난 과외 선생님 천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모의고사 3월달에 봐요. 우리 학생들 그냥 처음 모의고사 2월달에 배치고사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게 이거 유사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최저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국어국민학과가 이제 모두 6명에서 경쟁률 4.5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2.2대 1이에요. 이 실질 경쟁률이 뭘 말하냐면 최저 등급 맞춘 학생들. 그러면 중앙대 이때 최저 등급이 얼마냐면 2등급 2개입니다. 중앙대 치고 센 건 아니죠? 고대도 2등급 2개였고 중앙대는 2등급 2개인데 문과는 2등급 3개였군요. 이과가 2등급 2개였고 대략 어느 정도 못 맞추죠 학생들이요? 최저 등급을? 반 정도 못 맞추는.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 반 정도 못 맞췄고 화학과는 딱 반이고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데가 좀 있을까요? 네. 생명자원공학부 많이 한 3분의 1밖에 못 맞췄고 그 경쟁률이 1점 몇 대 1이나 이런 거는 그냥 거저 붙는 거예요.
왜 거저 붙는 거죠? 2대1이면 떨어질 수도 있나요? 교과전형 중앙대? 없죠? 왜 없죠? 중앙대 2대1은 안 떨어지니까. 네,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이 2배수, 3배수 오는 합격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대는 최저 등급 2개, 2등급 맞추는 가는구나. 생각보다 뒤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아마 이 합격선을 보면 굉장히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여기 보시면 1등급 때가 물론 제일 많죠. 교과 전형이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 보이죠? 5등급도 보이고 4등급도 있고. 물론 중앙대는 안성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은 안성 캠퍼스예요. 그래서 조금 뭐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서울 캠퍼스도 아마 3등급 때가 꽤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최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신 따로 우리 뭐 솔직히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하실 건데 그럼 내신 따르면 어느 학교가 유리한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유리한 학교 있어요. 하지만 그 학교 갔다 끝인가요? 입시가요? 그 학교 애들 대부분 최저 못 맞춰요. 그래서 대학 결과가 안 좋고 대학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가면 뭘 생각하시는 부모님은요, 최저를 따로 별도로 어떻게 맞출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안 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는 그런 간 적이 없어. 안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입시의 이제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선발합니다.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경쟁률 차이가 큰 편이고요.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서 고교생활 전반을 하는 거고, 서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학생부랑 자기소개, 추천서는 여기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서류라 그러면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2개입니다. 그걸로 평가한다. 서류평가 면접이고요. 비교과 활동 교내 위주로 반영되고, 고교별로 특징에 맞게 준비해야 되고, 수강학원은 이게 가능하네요. 네, 제가 합니다. 제가 이거를 고3에 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해주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한 이슈는 선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은 교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수시 준비는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서류평가가 중요하니까 막 봉사도 하고 뭐 동아리도 하고 그런 거죠. 서강대 어쨌든 일부 학교는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요. 나쁜 학교입니다. 교과도 있고 막 종합에도 있고. 학과 선호도에 따라 학과별 경쟁률 차이가 커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학과별 경쟁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만약 이과다 그러면 뭘 할까요? 기계공학과예요. 남자애들. 전자공학과 합니다. 또 뭐하죠? 화공과, 화학생명공학부 이런 거 합니다. 지구과학과 아무도 안 써요. 건설 아무도 안 씁니다. 또 식품공학과 아무도 안 써요. 자기 꿈의 식품공학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럼 그 학과들의 경쟁률은 어떨까요? 이 종합전형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지원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경쟁률. 거의. 예. 근데 이런 어떤 학생이 나는 식품공학자가 꿈이야. 성적도 괜찮아요. 활동도 했어요. 되죠. 고대가 됐죠. 식품공학은 고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됩니다. 선발 인원이 많이 대폭 아까 500명 늘었는데 교과는 종합은 지금 10,000명까지 늘었습니다. 28.99%에서 31.05%로 늘었고 11,000명 정도 증가했고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때가 최대일 거예요. 종합전형 비율이. 서류만 평가하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훨씬 많죠. 교과는 면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종합전형은 면접이 가장 많습니다. 면접 전형이 선호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대부분 면접을 있는 전형을 씁니다. 왜 그러냐? 교과 전형은 단일 단계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지원해서 최저 맞추면 성적 줄 세워서 붙는 겁니다. 단일 단계. 다른 요소가 없으니까요. 이 종합전형은 3단계 전형이에요. 보통은 1단계에서 서류 보고 3배수 뽑아요. 2단계에서 면접이 20에서 80%의 비율입니다. 보통. 면접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 규칙하러. 내신 성적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잘 보면 뒤집혀서 성적이 약간 불안한 것만 친구들이 많이 선호해요. 내가 면접도 뒤집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여기는 남자 학교인데요. 계양고 남학생인데 내신이 4.0등급이었어요. 4.0등 잘하나요?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 쓸 거니 그랬더니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쓰겠답니다. 국민대 기계공학과 교과 전형 합격선이 최저가 없기 때문에 1.6등급이거든요. 전교 한 5등권, 6등권. 근데 이거 4.4등급 기계공학과 써!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는 넌 안 돼. 이건 원섭이 날리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네. 어때? 뭐 면접 기회를 한번 해켜봤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붙는다 이건 1차만 통과하면 이건 100% 붙는다. 왜냐면 너무 똑똑해요 얘가. 기계공학 쪽으로 왜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거기다가 딱 분리 가격에 보니까 물리1이 1등급 교과 우수상이 있어요. 물리2도 심지어 교과 우수상이 있어요. 딱 2개, 상위 2개인데 그거 2개랑 동아리 우수상 하나랑. 그래서 확률을 보니까 수학도 나쁘지 않아. 2, 3등급인데 국어가 7등급, 영어가 6등급이에요. 그래서 합쳤더니 4.0이 된 거더라고요. 잘하면 1차 통과하겠다 싶었는데 그해 국민대 기계공학부 경쟁률이 역대 유례 없이 5대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날짜상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붙었어요. 그것도 최초하고. 나머지 사람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면접 전형은 뒤집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뒤집냐면 전망을 진로에 대해서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공이 달라요. 걔 말 잘 못하는 애는 저희 학원은 4년 다녔는데요. 저랑 그렇게 말을 오래 해본 게 3월 면접 때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계를 얘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 아는 게 많으니까 막 얘기를 잘하는. 면접 반영 비율 서울 10대 100%고요. 여기는 100에서 20%까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적인 면접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인성 면접이 대부분인데 몇 학년 때 성적이 상승했는데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네. 어떻게 생각해? 왜 물 점수 나빠? 왜 수학 못했어? 왜 영어 잘하지? 이런 거죠. 저는 책 읽어 뭐 있냐? 진로 계획 한번 설명해봐. 봉사활동 느낀 점 한번 얘기해봐. 이런 거. 요 밑에 건 재시문형 면접이라고 하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재시문이 어렵진 않습니다. 대부분 90%가 이렇게 봐요. 요새 이것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러면 사실 면접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최저 학력 기준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런 대학 정도는 있다. 네. 인문계는 고려대학교가 매 영역 등급합 6인데요. 미친 겁니다. 1, 1, 2, 2. 솔직히 1, 1, 2면 정시로 고려대에 갈 수 있습니다. 중간학과 정도를 가요. 근데 그거를 이 학생 종합 중에 최저 등급으로 했어요. 이게 올해거든요. 고려대가 올해 망했어요. 경쟁률이 거의 2대 1밖에 안 돼요. 왜요? 이거 어떻게 애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겠습니까? 연세대나 딴 학교 서강대 이런 데를 지원하죠. 그거 수능 최저 실어가지고 종합전형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고려대가 이제 바뀌겠죠. 너무 경쟁률이 최악으로 나와서.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는 있죠. 의예과는 보통 아주대 이제 다 4개월 5니까 1, 1, 1, 2.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의대랑 치대는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능 관리가 중요하다.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고대 같은 경우 사회학과 26대1, 농과 러시아어학과 8.2대1이고 서울대 사회학과 17.4대1, 경제학과 3.9대1. 그 다음에 연세대 사회학과 19대1, 신학과, 간호학과 3대1 정도에 불과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수학교육과가 고대가 20.4대1, 가정교육과 6.4대1, 바이오 시스템 서울대 11.4대1, 전기 정보공학부 4.3대1, 연대 생명공학부 20.9대1, 실내 건축은 4대1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전형도 추합이 교과만큼은 아니지만 꽤 높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지방공립대학들도 마찬가지죠. 30대1과 3대1, 20대1과 3대1, 15대1과 2대1, 20대1과 5대1, 23.6대1과 4.5대1로
경쟁률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종합수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공학과도 높고 시설농업 전공 좀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생명공학도 25.9대,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 3.4대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수능 이렇게 선택하라. 입시 결과와 자신의 성적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고요. 학생부를 검토해서 스토리 만들면 맨날 뻔한 얘기들이죠.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 수능 전후의 면접고사 일정 불가하라고 했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 국어교육과가 대략 우리 인하대도 많이 가니까요. 1.92랑 2.43 정도고 이해과가 1.33, 3.01이라면 1월 인문학과는 4.16, 6.48이에요. 인하대 가기 쉽네요. 사회인프라공학과 3.57고 5.10. 그러니까 5.1등급도 인하대 건설공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고등학교 가서 한 중간 하면 인하대 갑니다.가 아니에요. 네. 왜 아닐까요? 이렇게 결과 나왔는데 이 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숨어 있죠? 일반고 말고 특목고, 자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고 5등급 인하대를 간다? 뭐 운이 좋으면 갈 수 있어요. 간 사람도 있고 저희도 대학교가.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최저 등급 데이터나 여기 좀 이렇게 폭발해버린 거는 일단 자사고 아이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사고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셔야지 이렇게만 맞추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교과랑 한 0.5등급, 1등급 정도 더 잡아주면은 일반적인 합격선입니다. 3등급 때, 뭐 2등급 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학 1.94, 4.44 나오는데요. 최저 합격 기준은 뭐 이거는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랑 종합전형을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등급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또 절대평가 중학교 때까지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 근처 학교들이 대략 200에서 250명 정도입니다. 한 학년이요. 그럼 우리 학생이 고1 들어가서 전교생이 200명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1등급은 4%까지니까 4, 2, 8이죠? 1등부터 8등까지가 1등급이 딱 찍혀요. 대신으로. 그 다음 2등급은 11%까지예요. 그러면은 11% 곱하면 요 22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9등부터 22등은 2등급입니다. 그럼 억울하죠? 9등 했는데 2등 딱. 이게 되게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3등급은 23등부터 24%까지니까 46등까지. 4등급은 80등까지, 40%. 5등급은 40에서 60%까지니까 81등에서 120등까지고요. 6, 7, 8, 9는 이거의 역순으로 거꾸로 가는 거고 9등급은 하위 4%예요. 그 다음에 2등급은 하위 11%. 이렇게 거꾸로 똑같이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거 이상이 나와야지 5등급은 의미가 없고요. 4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학원에서도 교과든 종합이든 뭐 이렇게 해서 전략적 지원도 시키고 막 이게 가능한 거고 이거 넘어가면 전략적 지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올해 학부모님 한 분이 고3 때 저희 학원에 온 친구가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전략적 지원 시키느라고. 내신이 7.9등급인가 8등급인가 그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찾느라고 제가 열과 성실까지 찾았는데 합격한 대학이 있어요. 7, 8등급도. 부모님이 이제 인소는 물론 안 됩니다. 경비법까지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 부분은 어떤 것이냐? 종합전형 준비할 때 필요한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의 예는 뭐 이런 것들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 안 되는 내용은 기재가 금지되고요.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금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 금지고 외부 활동 기록 기재 금지입니다.